주택수가 많다는 것을 하나의 시장의 민간 공급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적폐 취급을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이시라면 부동산 투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자산이에요. 내가 원할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게 실거주거든요. 그럼 실거주를 내가 하면서는 얼마든지 내가 매도 시기를 내 컨디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이 늦지 않았다. 지금도 사셔도 된다. 사셔도 된다가 아니라 저는 사셔야 된다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4년째 주로 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 바른자산 주식회사의 정민우 대표라고 합니다. 직접 투자를 주로 하고요. 재테크 스킬도 좀 가르치고 있고 부동산 관련 책 4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한 건 이상 투자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매달 투자를 한 건 이상은 거의 항상 했는데요. 그 이유가 제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또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인들에 대한 매입도 계속 해주고 있었고 또 회사로 들어오는 컨설팅 업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의 이 정체성 자체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이쪽으로 확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강제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손해도 안 봤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거는 손해를 본 이유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코인이든 주식이든 손해가 이제 확정되는 시기가 매도했을 때잖아요. 물론 이제 BEP라고 표현을 하는데 BEP 밑으로 내려간 부동산이 저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지 샀다고 해서 돈을 다 벌었거나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 버티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거든요. 사이클이 좀 시장이 안 좋아지면 이제 참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가장 좋지 않은 것 중 하나인데, 저는 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즉 오판이나 생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실물 자산을. 그래서 BEP 밑으로 팔지 않는다는 뜻이지 지금 내려가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주식이나 코인 등 다른 투자 상품보다 부동산을 선호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경험주의자거든요. 이제 물론 책을 처음에 보고 다른 분들 말씀도 듣고 해서 결국은 제가 직접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중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그런 펀드 상품들도 거의 다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주식, 코인, 간접 상품들, 환매 조건부 채권 해봤고, 또 세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신협이나 수협 이런데 예탁금 이런 것들도 해봤고요. 이자소득세를 15.4 떼거든요. 근데 이자소득세 14%를 떼지 않는 상품들이 있어요. 어쨌든 수익률이라는 거는 세후 수익률이 중요한 거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다는 차원에서 코인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재미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코인도 사고 한 서너 달 만에 마이너스 40%까지 갔었거든요. 그게 한 1년 반, 2년 전으로 제 기억을 하는데요.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계속해서 이걸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또 쳐다봐서 대응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대응도 못하고요. 이건 여러모로 저한테는 좀 맞지 않겠구나. 하나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져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마이너스 40% 갔던 게 이제 BEP에 딱 온 순간 다 팔아버렸어요. 그게 한 1년 정도 전인데 제가 팔자마자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얘는 저랑 잘 맞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요즘에 다시 또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황금성이 떨어진다고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덩어리가 크죠. 덩어리가 크다는 뜻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매매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팔기 쉽지 않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부동산을 단기 상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소 2년에서 4년을 봐요. 보통의 주거용 상품 대표제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저는 기본 4년 정도는 봅니다. 길게 제가 지금 오래 갖고 있는 것들은 한 10여 년째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자주 사고 판다는 개념으로 애초에 접근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시세 차익형 상품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는 매달 패시브 인컴을 주는 월세 소득형 상품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사실 팔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기본 베이스는 자주 사고 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손실을 극복하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예측을 잘하는 거죠. 시세 파악 흐름을 정확하게 알면 좀 행동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시세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지나고 나서 봤을 때 현재 시점이 저평가 구간이었구나, 들어가면 안 되는 구간이었구나, 이게 명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세 예측에 대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현재 시점에서 미래는 뭐 5년, 10년 뒤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률만큼 돈이 풀리는 만큼은 자산이 따라간다고 전제를 일단 깔아놔요. 그 상태에서 현재 기준에서 싸게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죠. 그걸 제가 봤더니 금매와 경매라는 수단이 있더라고요.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현재 기준에서 남들보다 좀 싸게 사면 설사 하락기가 온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EP 비트로 분명히 제가 내려와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지방 모 있는 아파트는 뭐 퍼센티지로 하면 시점 자체가 제가 2021년, 2년 요때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와 있단 말이죠. 팔릴지 안 팔릴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2년, 4년 뒤에. 하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임대를 준 상태고요. 다른 것들이 이게 하는 투자마다 다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제가 10개를 투자하면 한 7, 8개는 그래도 가격이 오르고 한두 개 정도는 뭐 가격이 내리고 뭐 이렇게 좀 되는 구조라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 근데 만약에 내가 BEP 비트로 내려가 있는 상품, 부동산이 됐던 코인이 됐던 주식이 됐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추구하는 투자는 아닌 거예요. 또 그렇게 하셔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지면 내가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를 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연내 금리 1회만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되었는데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통화량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시중에 긴축이 크게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가장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는 것도 차근차근 올리는 것은 오히려 더 부동산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즉,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완만히 올라가는 금리 수준은 오히려 더 자산 시장이 득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예요. 저도 투자 기간이 뭐 한 1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게 뭐 모든 사이클을 다 겪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 이제 2020년 1월에 중국 우한이라는 데서 이제 처음 코로나라는 게 발생했을 때까지만 해도 다들 뭐 감도 못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국경 다 폐쇄되고 이렇게 하면서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1년 반 만에 미국 기준으로 하면 0.25%포인트에서 5.25까지 미친 듯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산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금리에 이런 많이 간과하신 분들이 지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는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뭐 한 3번까지 금리나 예측했다가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는 그래요. 제가 뭐 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 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보면 지금 최근 미국 말씀하신 대로 소비 지표를 보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기가 썩 좋지 않다고 또 느껴지는 거죠. 극단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금리가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번까지는 어렵고 최소 한 번도 저는 뭐 9월 전후로는 거의 온다고 보고요. 최대 2번까지는 봅니다. 물론 베이비 스텝 한두 번으로 우리가 적용받는 금리가 크게 체감상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바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근데 그런 금리 하락의 시그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심리적으로는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한 달 반쯤, 2달 전쯤 이제 인터뷰 채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금리가 내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은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땐 이미 늦은 거예요. 지금도 핵심지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내가 산 부동산은 절대 안 오르던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지방 전국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주로 이제 보는 것이 서울 경기권인데, 수도권이거든. 지금 서울 수도권, 서울 핵심지 기준, 굳이 뭐 강남 2구가 아니더라도 이런 직주 근접 구들 있죠. 뭐 마포, 아니면 3구의 송파, 뭐 영등포구, 직장인 수요가 있는 2호선 라인의 그런 구들은 이미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알 수 있는 이유가, 오늘도 해당 중개업소에 계신 분들이랑도 오늘도 수차례 통화를 했고요. 계속해서 신혼부부분들 경매를 입찰을 하시는데 자꾸 폐차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매만 입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반 매매도 좀 같이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금리 내려가는구나, 실제로 내려가네라고 느낄 때는 조금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리가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위기에 기회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너무나 동의해요. 제가 코인이 1억을 넘어갈 때 포모를 느꼈거든요. 나 이러다가 포트폴리오에 제가 지금 코인이 전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제 지인들은 코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30개를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계좌를 보면서 자괴감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막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막상 지금 또 코인이 지금 65,000불 정도로 이제 내려왔잖아요. 또 못 사는 거예요. 제가 팔자만 보이면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단기 조정을 받으니까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더 안 좋은 측면을 부각하는 기사들이 나오게 되고,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든 뭐든 비슷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말씀하신 코로나 때나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 보통 자산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때 저는 이거를 봐요. 본질적으로 자산의 가치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최근 2021년, 2022년 하락은 자산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금리, 금융 환경이 너무 다이나믹하게 변하면서 이게 가격 하락이 온 거거든요. 또 심리적으로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신 분들은 이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고 이제 경매나 공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하락이 가팔라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그게 시기의 문제이지 정상화될 거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통화량은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절대 줄어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풀리는 속도와 양을 정부에서 조절할 수 있을 뿐이고요. 이걸 좀 더 많이 풀지 덜 풀지 선택할 수 있을 뿐이지, 이거를 계속 줄여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자본주의가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도 파산하고 은행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 전제가 명확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다만 그 회복 시점이 불투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봤을 때 가장 특정 아파트에 가장 많이 내려간 그 가격대를 보고요. 한 요 정도 시점이면 충분히 감내할 만 하겠다 했을 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한 2년 전쯤에 2022년에 경기도권에 대형 경매로 낙찰을 좀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투자자분들도 저보고 고개를 좀 갸우뚱했었거든요. 좀 아닌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심지어는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저한테 대형은 한 80평대 정도 왔거든요. 7, 80평 주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거래가가 이제 13억, 14억 거래돼 9억대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다 비싸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다 회복을 했거든요. 2년 만에. 물론 전세가는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한 7억 5천, 8억 정도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본 그 경험들이 제가 2012, 13년도에도 경험이 있고요.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내가 2013년도에도 평당 그 대형 아파트를 사서 6, 700만 원에 팔은 적이, 그게 막 분양가가 1200, 1300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런 경험도 있고, 약간
통화량은 늘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베이스가 되니까 조금 더 투자하기는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거의 어떤 시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첫 낙찰을 받은 게 제가 주로 경매 투자를 하거든요. 2011년 4월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한 건 더 전이지만 저는 모든 시작은 이제 등기를 침으로써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이제 코인도 실제로 내가 매입을 해봐야지 그때부터 쳐다보잖아요. 네. 그래서 2011년부터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주로 투자한 2011, 12, 13 14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부동산 탄다고 하면 약간 이상하게 보는, 굳이 왜 사지? 전세 월세 살아도 되는데, 전세 살아도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팔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할 때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시세 차익형 투자만 해서는, 제가 전업 투자자잖아요. 누가 월급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단순 계산해서 싸게 사서 싸게 팔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싸게 사도 특정 시기가 팔리지 않는 시기, 예를 들면 2022, 2023년 이런 시기들 있잖아요. 그 기간에 걸리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장기 보유를 하게 됩니다. 안 팔리니까. 그럼 다시 전세를 주던 월세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전세를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제가 그렇게 팔고 싶어 했던 금액보다 그 2년이 지나서 훨씬 높게 팔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험해 보면서 부동산은 내가 반드시 팔고 싶다고 해서 팔리는 자산이 아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보는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가 2024년 6월 이제 말 정도 되잖아요. 6월 중순 정도 되잖아요. 저는 한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수익형이냐 아파트냐 서울이냐 지방이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17년 18년 요 정도? 제가 2016년도에 서울에 한 아파트를 매입한 적이 있는데요. 정확한 2016년 11월이었을 거예요. 그 아파트를 매입할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집주인은 서울 기준입니다. 그동안 샀는데 하나 거의 안 오른 거예요. 세금만 계속 낸 거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애물단지인 거예요. 그때 전세가율 서울 아파트인데 제가 88%, 89% 거의 90%에 육박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좀 신기했던 거죠. 10%만 가지면 서울의 초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하다. 근데 심리가 제대로 오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시기에 이제 매입을 했었고, 결국은 2016년이 한 8년 정도 됐잖아요. 정확하게 2배 반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지금 시점이 약간 완전히 오버랩 되진 않겠지만은 지금은 좀 똘똘한 한 채 수요를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정부에서도 종부세 이슈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고, 어쨌든 주택 수가 많다는 것을 하나의 시장의 공급자로, 민간 공급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적폐 취급을 하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내고 굳이 그 가격 하락 많으면서 임대 관리 해주면서 다주택자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냥 똘똘한 한 채 사놓고 잊어버리면 최소한 핵심지는 인플레이션 이상은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내 집 마련이시라면 부동산 투자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엉덩이가 무거운 자산이에요. 내가 원할 때 팔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게 실거주거든요. 그럼 실거주를 내가 하면서는 얼마든지 내가 좀 매도 시기를 내 컨디션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이 늦지 않았다. 지금도 사셔도 된다. 사셔도 된다가 아니라 저는 사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결국 우리 몸을 누이려면, 나 혼자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결혼도 하고 가족이 생기고 하면 이 저도 이제 전세 1,500만 원짜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두렵다기보다 그런 게, 2년마다 그냥 혹시 전세금 올리면 어떡하지? 늘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집을 사고 나니까 그게 뭘로 바뀌냐면, 집주인 할머니한테는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되지만 금리 오르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바뀌는데 다행인 것은 내가 그래도 어떻게든 이자만 낼 수 있으면 이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가격이 인플레이션 해치도 되고, 그래서 저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에 접근하시지 말고, 이게 내 집 아니면 결국은 전세나 월세 사셔야 돼요. 이것도 비용이란 말이에요. 2년, 4년마다 이사 다니시는 거, 뭐 중개 수수료 주시는 거 하나에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냥 내 집 마련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호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